안녕하세요, 홍군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쿠팡처럼 적자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는 쇼핑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쇼핑 플랫폼 요새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이 얼마나 도덕적 해이가 심한지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쇼핑 플랫폼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 새로 시작하는 스타트업 쇼핑 플랫폼들도 많아졌고요. 근데 이런 업체들의 모델이 되는 업체가 어떤 업체일까요? 다들 쿠팡처럼 되고 싶을 겁니다. 쿠팡이요, 처음에 정말 엄청난 적자를 봤었지만 결국 지금은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쿠팡과 같은 그런 기업 모델을 꿈꿀 겁니다. 처음엔 매출 엄청나게 늘리고 적자도 엄청나게 크지만 이거를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받아서 유지를 하다가 어느 정도의 규모의 경제를 이룬 다음에 이거를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겠다, 이런 꿈을 꾸는 쇼핑 플랫폼들, 스타트업 기업들이 정말 많죠. 그런데 정말 이런 꿈 꾸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회가 저희 같은 온라인 판매자들한테 오면 안 되죠. 이 보고플레이가 얼마 전에 그런 사태가 있었고요. 제가 이거 관련돼서 영상을 좀 남겨놨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이전 영상 한번 보시면 되고요. 보고플레이 관련된 것들. 지금 보고플레이가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쇼핑 플랫폼 스타트업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우선 먼저 매출을 막 키웁니다. 그리고 매출 막 키우고요, 회원수를 막 늘려요. 그래서 월간 활성화 지수라 해서 월간 그 쇼핑 플랫폼에 고객들이 방문하는 그런 것들 수를 막 늘리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런데 적자가 커지죠. 왜냐하면 매출만 생각을 하니까요. 이 회원수 늘리는 데만 혈안이 돼 있으니까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적자 커진 걸 어떤 걸로 메꾸나? 이 투자금, 새로운 투자금을 받아서 그래서 메꿉니다. 그런데 이 투자금만 받아서 메꾸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런 기본적인 쇼핑 새로운 플랫폼들의 문제가 뭐냐면 정산기일이 늦습니다. 정산기일이 늦다는 건 이 투자금으로 이 적자를 메꾸는 게 아니라, 투자금으로 적자를 메꾸지만 이 더 부족한 부분들은 투자금에 적자를 메운 현금이 필요해서 이 판매자들의 정산 대금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포인트가 너무 화가 납니다. 이 쇼핑 플랫폼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저희 같은 온라인 판매자들이 손해를 봐야 되고 정말 힘들어진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쿠팡이 사실 이런 역할을 좀 만든 게 아닌가? 쿠팡이 이런 모델들을 이제 성공한 걸 보여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쿠팡을 보고 지금 따라하는 거죠. 먼저 매출을 막 키웁니다. 회원수 늘리고요. 적자도 그거만큼 막 커지죠. 그런데 투자를 또 계속 받아요. 정산기일도 늦으니까 그 매출이 막 성장하는 만큼 현금이 막 생겨요. 그런 것들로 어떻게든 꾸역꾸역 운영하다가 규모의 경제를 이뤄서 어떤 흑자 전환하는 그런 꿈을 꾸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 쿠팡을 지금 따라하고 있는 마켓컬리 어떻습니까? 마켓컬리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쿠팡이 가장 적자가 심화됐을 때 그때 느낌이에요, 지금 마켓컬리가. 그런데 마켓컬리가 매출 엄청나게 커졌죠. 회원수 엄청나게 많아졌죠. 근데 매출이 큰 만큼 적자도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지금 흑자 전환 보이지도 않아요. 적자 규모를 줄여야 되는데 규모 자체 줄이는 것도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마켓컬리는. 그런데 마켓컬리가요, 이게 원래 사실 상장을 준비를 했으면 상장을 포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증권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상장 시장 자체가 워낙 위축되어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투자금이 마른 거죠. 그러니까 적정한 자기네들 그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이 상장을 포기를 했는데요. 이 상장을 포기를 하면서 이 마켓컬리는 자금이 더욱더 부족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적자가 커졌는데 이걸 투자금을 받아서 메꿔야 되는데요.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 표를 하나 일부러 좀 만들어줬는데 좀 이해하시기 좀 편하도록요. 매출이 증가를 해도요, 이게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1월달, 2월달, 어떤 한 회사에 1월달, 2월달, 3월달에 매출을 적어놨고 적자를 적어놨고
그 다음 매출 증감을 적어놨어요. 이게 어떤 한 쇼핑 플랫폼이라고 해보죠. 1월 달에 매출이 10억이었어요. 2월 달에 매출이 20억. 우와, 10억이나 늘었네요. 2배나 늘었어요, 매출이. 그리고 3월 달에는 25억. 우와, 이것도 많이 는 거죠. 사실 25%나 늘었으니까요. 많이 늘었는데 이 매출이 100%였다가 25%밖에 안 됐어요. 이게 떨어졌잖아요. 근데 매출 증가한 거 나쁜 건 아닌데, 자, 보통은 이런 쿠팡, 마켓컬리, 보고플레이 이런 업체들이 적자가요 엄청나게 커요. 매출이 10억이면 적자가 한 4억 정도 합니다. 자, 그러면 매출이 20억인데 적자가 한 8억 정도로 커졌어요. 이럴 때는 근데 매출이 이 10억이나 증가를 했잖아요. 이 증가한 10억을 가지고 이 매출이 나면 이 쇼핑 플랫폼들이 바로 판매자한테 돈을 주지 않잖아요. 쿠팡 같은 경우 심지어 60일, 70일인데 이런 식으로 늦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현금이 업체들, 쇼핑 플랫폼한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출 증감한 게 현금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쇼핑 플랫폼한테는. 그래서 이 적자를 이걸로 우선 메꿀 수가 있어요. 매출이 10억이나 증가했기 때문에 이 적자 8억을 이 현금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3월 달에 보죠. 매출이 5억이나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되게 빠른 속도인데 적자가 10억이에요. 이 3월에. 그러면 이때 증감은, 매출의 증감은 25억에서 20억을 빼면 5억이죠. 그런데 이 5억을 가지고는, 이 증감한 이 5억을 가지고는 이 10억을 못 메꾸잖아요, 적자를. 그러면 이때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투자금을 받던지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고 플레이는 여기서 투자금을 더 이상 못 받은 거죠. 네. 투자금을 받아서 이걸 메꿔야 되는데, 매출 증감 5억 생긴 거, 현금 5억이 생긴 거를 이 적자 10억을 못 메꾸니까 이걸 투자금을 메꿔야 되는데 못한 거죠. 투자를 못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보고플레이 입장에서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더 갔죠. 업체들 정산 안 해주고 계속 갔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들의 정산대금, 밀린 정산대금이 점점 커지고 피해는 더 커진 거죠. 저는 이런 보고플레이 같은 새로운 쇼핑 플랫폼들의 도덕적 해이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지금 사실 쿠팡이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다들 쿠팡을 보고 할 텐데, 이 마켓컬리도 지금 적자가 상당히 크고요. 이 보고플레이는 이미 사태가 터졌고, 근데 마켓컬리 그리고 보고플레이 외에도 다른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새로운 플랫폼들의 도덕적 해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 친구들은요, 그 플랫폼들은요, 그러니까 이 판매자들한테 피해를 주더라도 그 본인들의 피해는 적어요, 생각보다. 본인들이 그냥 파산하고요, 개인회생 신청하고, 그리고 그냥 감옥 짧게 갔다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근데 돈이 막 1억, 2억, 심지어는 10억 넘게도 물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회사가 망한다니까요. 근데 얘네들이 파산을 신청을 하고 개인회생을 하면 이런 플랫폼들은요, 저희들한테 돈을 더 이상 물어주지 않아도 돼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이 적자를 커진 걸 이 투자금으로만 메꾸면 문제가 없는데, 이 적자가 커진 거를, 매출을 키우면서 이 적자가 커진 거를 이 판매자들 대금으로 메꾸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적자 커진 부분은. 그래서 이걸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텐데, 아마 처음 보면 이게 뭔 말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이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매출 1월 달에 10억, 2월 달에 20억, 3월 달에 25억. 매출이 1월에서 2월에 10억이나 증가를 했어요. 우와, 10억 많이 증가했죠. 근데 적자도 4억에서 8억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출 증감한 거는, 이 10억이나 되는 돈은 이 쇼핑 플랫폼이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돈 바로 안 주잖아요. 얘네 정산 기일 60일, 70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쇼핑 플랫폼들이 대부분 정산 기일이 깁니다. 짧은 회사가 없어요. 이 네이버만 정말 특이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늦게 해주기 때문에 이 10억은 이 회사, 쇼핑 플랫폼 쪽에 갖고 있는 건데 이 적자를 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매출 속도가 둔화되는 순간, 자, 매출이 10억이나 증가했다가 갑자기 5억밖에 증가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증감이 5억인데 이 현금 생긴 이 5억을 가지고 더 커진 적자 10억을 메꿀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투자금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순간 회사가 망하는 거죠. 정산을 못 해주고요. 예전에 쿠팡이 2018년도에 그랬습니다. 2018년도에 그 손정희 형님의 그 비전 펀드가 20억 불을 투자금 투자해주기 전에 정산이 늦었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요. 이 3월달에 이런 현상 때문에 이 쿠팡 같은 큰 회사가 정산이 늦었어요. 근데 이 보고플레이도 마찬가지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투자시장이 위축이 되고 자금시장 유동성이 많이 풀렸던 것들이 지금 다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현금 문제가 발생하는 쇼핑 플랫폼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판매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정산기일이 길고, 그리고 예를 들면 좀 적자가 좀 생각보다 크다. 그리고 신생업체다. 근데 게다가 판매자들이나 소비자들한테 혜택을 너무 많이 준다 라고 하면 조금 의심을 하면서 조금은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 쇼핑 플랫폼 스타트업들 많이 들어오는 거 너무 좋죠.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적자를 키우면서 매출을 키우고 적자를 키우는 이런 사업 모델을 가져오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 너무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이 보고플레이 같이 돈이 묶여버리는 경우가 생겨버리거든요. 묶이는 게 아니라 아예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쇼핑 플랫폼들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분들 다양한 쇼핑 플랫폼들에서 파는 거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이런 신생업체들이나 적자가 큰 회사나 이런 데들은 좀 잘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중을 너무 크게 가져가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요. 제가 쇼핑 쿠팡을 따라하는 적자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는 쿠팡을 따라하는 쇼핑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되고요. 제가 이 채널 유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는 이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